너무도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속상한 일을 겪고 있다는 여성은 한 동물보호단체 이사장이었는데요. 저희는 2022년 4월에 결성이 된 동물보호단체고요. 유기견 입양하고 교육, 홍보 행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160도 가까운 아이들이 입양을 갔습니다. 용기내서 안아주시고 절대 사지 마시고 꼭 입양해 주십시오. 2년 전 버려지거나 학대받은 유기견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는 송 씨.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위치에 홍보관을 만들기도 한 그녀는 건전한 유기견 입양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는데요. 제가 운영비를 모두 대고 후원을 하고 비용을 지출을 하는 그런 구조의 봉사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었었고요. 유지를 하려다 보니 지금 현재는 남편이 이제 저에게 제공하는 그런 병원 수익금들로 거의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몇 억이에요? 부모님이 쓴 거. 거의 억 단위를 쓰신 거예요? 억도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명의로 손꼽히는 남편의 지지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송 씨. 그러다 보니 그녀를 응원하는 후원자들 역시 참 많았습니다. 좋으신 일을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와, 이런 일은 아무나 쉽게 못하는 건데 나서주시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야말로 날개 없는 천사가 따로 없다는데요. 그런데 저희를 좀 이제 음해하려거나 의혹을 제기해서 저희가 진짜 조사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조사를 저는 지금 마녀 사냥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SNS에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체 글쓴이는 왜 송 씨를 저격하는 걸까? 우린 수소문 끝에 SNS에 글을 올린 당사자 김 씨를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보여줄 게 있다는 김 씨. 격리를 할 수 있는 펜스 시설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큰 개가 갈색 푸들의 목을 사정없이 물고 거칠게 흔듭니다. 푸들은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데요. 뒤늦게 나타난 이가 바로 송 씨란 겁니다. 근데 그 전에도 물림 사고가 한 번 있어서 새끼 강아지가 하나 죽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은폐를 해서 시에서는 지금 자연사로 알고 있을 거고요. 사고를 방임하고 진실을 은폐했다는 송 씨. 이빨이 긴 채 방치돼 다친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좁은 사육장에 오랫동안 갇혀 다리를 절뚝이는 강아지들도 있었다는데요. 물그릇에 똥을 쌀 정도로 여기 좁은 데에 있는데 작은 케이지를 써서. 네, 케이지도 작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15시간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제 제대로 못 펴니까 여기에 계속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건 송 씨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몇 번이고 연락을 했지만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건데요. 사실 이 보호센터의 봉사자였던 김 씨가 송 씨에 대한 폭로를 결심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가 실보호소에서 대장 탈장이랑 모낭충으로 죽기 직전까지 갔던 강아지였고요. 제가 보고 사진을 찍어서 국장님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믹스견 사랑이에겐 많은 손길이 필요해 보였다는데요. 갈 때마다 대장이 탈장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제 회원들한테 수술비가 나왔는데 모금을 하겠다라고. 결국 송 씨는 사랑이를 위한 모금을 시작했고 약 한 달 만에 모인 금액은 22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모두의 관심 속에 사랑이는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이 금액이 최근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궁금한 이야기 많이 있어요. 우린 해당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273만 5,400원이 미납이 돼서 요청을 줬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분명 사랑이 이름으로 후원을 받아놓고 병원비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일을 겪은 병원은 더 있었는데요. 부사 친구들이니까 그냥 약값 정도만 해주고 이제 그냥 저는 순수하게 그렇게 해주겠다 했는데 지급이 안 된 상태죠. 사랑이 외에도 여러 유기견들을 앞세워 후원금을 모금했던 송씨. 그녀는 대체 후원금을 어디에 썼을까? 돌이켜보면 석연치 않은 일은 더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부동산 법인의 대표라고 했고요. 사단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라서 두 개를 같이 하면 세무 감사나 이런 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자를 할 수가 없다. 이름만 빌려주는 정도니까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제가 대표가 된 거죠.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를 대표직에 앉혔다는 송 씨. 의아한 일이 시작된 건 그 뒤부터였다는데요. 핸드폰 2개 개통을 해줬고요. 카드를 일단 2장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대금 처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나중에 돈이 나오면 그걸 자기가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송 씨가 나중에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며 김 씨 명의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느 날 저한테 제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주거래사에서 문자가 왔는데 카드론이 있었고요. 카드 현금 서비스도 많이 받아놨고 그럼 총 피해액이 얼마 정도? 핸드폰 요금까지 전부 다 합치면 5,600만 원 정도입니다. 불과 4달 동안 김 씨 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용한 송 씨. 더 황당한 건 카드 사용 내역이었다는데요. 수시로 고급 외제차를 빌리고 여러 차례 네일샵과 미용실을 방문했던 송 씨. 물건을 구매한 뒤 마일리지 적립까지 꼼꼼히 챙겼던 그녀는 배달 음식도 참 자주 시켜 먹었습니다. 하루에 5개 먹을 때도 있고요. 요거는 소액 결제만 있고 카드로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녀의 수상한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게 공개체요. 지난해 초 송 씨가 개업을 준비 중인 애견 호텔에 취업을 했다는 혜선 씨. 하지만 정작 그녀가 맡은 건 전혀 다른 업무였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게 되는 일은 강아지 애들 똥오줌 치우는 거. 왜냐면 호텔이 지어지지 않고 44만 1,000원 정도 되는데 네. 그걸로 솔직히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퇴사를 결정을 내렸거든요.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뒤에도 가진 이유를 대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던 송 씨는 혜선 씨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뒤에야 입금을 했답니다. 그런데 돈을 보냈어요. 근데 이름을 인생 똑바로 살아라고 왜 돈 못 받은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유기견과 동물보호센터만을 생각한다는 송 씨. 그녀의 석연치 않은 행보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 아무래도 송 씨의 얘기를 다시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자료가 되게 많아요. 질문을 하기도 전에 여러 자료부터 꺼내 보이는 송 씨. 그녀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설립 관련했을 때 조치하셨던 그게 진짜 너무 짜증나가지고 제가 그 부분이 제일 화가